공포영화 분위기인데? 자, 책상에 반듯한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을 향한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게 있죠. 바로 선생님의 질문. 질문이 떨어지기 동시에 자동 반사처럼 손을 들고 외칩니다. 저요! 그리고는 수업이 끝날 무렵 질문이 있냐는 선생님의 말에 자동 반사처럼 손을 들고 외칩니다. 저요! 예, 이들은 주위 친구들에게 이렇게 불리죠. 모범생. 자, 오늘은 영화 속으로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모범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네, 어서 오십시오, 김혜리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예. 이거 해리포터에 나오는 곡이라 헤드윅스 띵이라는 예, 해리포터의 하얀 부엉이 이름이 헤드윅이죠. 그렇죠. 예. 근데 무섭네요. 밤방송에는 이런 거 틀면 안 됩니다. 라디오는 특히. 그럼 예. 언제 틀어요? 낮에 틀어요? 이런 걸. 왜냐면 라디오의 특성상 해가 진 다음에 혼자 있는 분들도 많고 네. 조금만 공포스러우면 공포가 한 1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삼가는 게 좋다. 저랑 그 음악 취향이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전부터 느끼는데. 예, 그렇죠. 저는 서태지의 팬이 아니거든요. 물론 좋아합니다만. 예, 그 차이가 뭐라 그러셨죠? 팬과 그냥 좋아하는 거의 차이? 그건 이제 그의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 준비가 완전히 돼 있을 때. 희생? 예. 이라 하면 뭐. 아주 가벼운 예를 들면 소개팅을 하러 나갔는데 예. 7시에 소개팅을 하는데 예. 8시 반에 그분이 TV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8시 10분엔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그건 팬이 아니라 빠 아닌가요? 그 시절에는 팬이라는 말밖에 없어가지고 예. 빠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아주 좀 심한 팬이군요. 그러니까 전 예를 들었지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소개팅 남이 예. 글쎄 남자 취향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강동원?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시면 제가 업무상 좀 대답하기가. 그렇군요. 가수로 잘생긴 가수 누구 있지? 니쿤? 아무튼 예, 좋아요. 니쿤 좋아요. 예. 니쿤이 와 있는데 예. 서태지 방송 보러 가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만 뭐 니쿤이 나오겠나요? 현실적으로. TV에 서태지 선배가 나오실까요? 네, 그것도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진지하게. 갈등하시나요? 지금 니쿤 소개팅. 예. 서태지 선배 TV. 지금은 이제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다시 보기가 없었고 네. 예약 녹화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죠. 비디오가 좀 예전에 산 거면 예약 녹화도 안 되고 엄마한테 부탁하거나 내가 직접 레코드 버튼을 눌렀어야 됐기 때문에. VHS. 그렇죠. 예. 하여튼 똑똑한 분들은 이게 힘들어. 도망가시니까. 구석에 몰아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지금까지 트신 게 너무 다양해서. 제가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라고 했던 건, 네. 약간 노이즈처럼 들리는 사운드가 있으면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슬픔을 전면에 내보내는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기자님 의견 아니었나요? 좀 슬플 때도 그냥 쿨하게 던지는 느낌이 좋았다. 그렇기도 한데 제가 어떤 밴드 음악을 골라왔을 때 너무 처음부터 흐느끼지 않나,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던서 제가 조금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빨리 저희 기자님이랑 저희가 음악도시 5, 6부를 한번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5, 6부요? 뒤풀이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걸 빨리 없애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서로 그런 것 같아요가 예. 하긴 뭐 그래서 긴장감이 약간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예. 계절이 바뀌기 전에는 한번. 알겠습니다. 예. 자, 김혜리 기자님은 학창 시절 때 글쎄요, 침을 뱉고 이렇게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담배 피고 야 일로 와봐 하면서 그 손에 끼신 반지를 이렇게 광대뼈 좀 만져주고 이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범생이셨나요? 다 기억이 다르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친구들이. 그래서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사이에 껴있었던 존재인 것 같아요, 약간. 반장이었구나. 그죠? 예. 반갑습니다. 저도 반장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계속. 저만 부끄러운 게 아니군요. 네, 아주 부끄러운 존재였죠. 그런 거 있죠. 왜 그때 시절 반장은 작년에 반장했다더라 그러면 또 뽑아주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반장이 의무만 있고 권리는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그 권리를 사용하기도 되게 애매한, 예를 들어 뭐 선생님 대신 뭐 청소하래를 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 편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예, 좀 힘들죠. 반장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비호감 방송으로 우리가. 아, 그러니 제가 지금 그래서 좀 주저를 하는 건데 듣는 분들이 아니, 반장이 죄인가요? 우리 사회가 변해야 돼요. 공익근무 같은 거죠. 공익근무는 제가 별로 이렇게. 네. 네. 또 단어 선택이 잘못됐네. 예. 자, 오늘 안 좋은데요, 예감이. 예, 제대가 아니고요. 소집 해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전역하기 한 달 전쯤인가요? 케이블 TV에서 곧 성시경 소집 해제한다고. 정말 그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뚜껑이. 나한테 뚜껑이 있구나. 이게 뚜껑이라는 게 날아가는구나. 느껴서 공중전화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잡아내라고, 그 기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2년 다 채우고 있는데 그래서 한 방에 보내는 거죠.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셨나요? 아니요. 그 사람 연락도 안 되고요. 몰라, 진짜 기분 나빴어요. 에이씨. 진짜. 사람 보내는 게 한 방이에요, 진짜. 예. 자, 잘 알겠습니다. 뭐 반장이셨다고요. 네. 자, 비호감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네. 반장 사람을 만나다. 아니, 6년 내내 한 건 아니었어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 계속했어요. 진짜 비호감이죠. 학생회장도 하고. 물론 간접 선거긴 했습니다만. 예. 그냥 뽑았던 놈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뭐 하면 대단한 건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정치를 해서 뭐 뽑히면야 대단한 책임감과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지만, 반장이야 뭐 점점 주파수가 돌아가는. 빨리 화제를 전해. 네, 이럴 때는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예. 네, 우리 김혜리 반장이 추천해주는 노래. 요거 좀 어렵던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캐릭터, 이야기할 영화가 해리포터 시리즈고, 그 중에서도 좀 모범생 이야기를 하셨지만, 헤르미온느,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허마이온이죠. 근데 국내에서 헤르미온느로 이렇게 명칭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르미온느 얘기를 할 텐데, 이 총 7편, 그러니까 영화로는 8편의 시리즈 가운데 제가 8번째 영화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3번째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들어갔던 노래 중에 호그와트 합창단이 부르는 더블 트러블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무서울 텐데. 괜찮죠? 뭐 해리포터는 워낙 인기가 많은 영화고요. 예, 그리고 고딕적인 매력이 이 영화의 재미 중에 하나니까. 고딕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고딕이 좀 무섭죠. 근데 좀 이렇게 팬시한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시는 마음으로 잠깐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반장이 추천해주는 건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더 런던 오라토리 스쿨 스콜라라고 하는데요. 어쨌건 이 더블 트러블이라는 곡 듣겠습니다. 자, 이런 합창단이 있는 학교에서 반장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자, 더블 트러블이라는 그 해리포터 3편에 들어있던 곡이라고 하셨는데 추천곡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해리포터도 제대로 못 봤어요.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항상 중간부터 끝까지도 못 보고, 아예 이런 시리즈는 처음부터 쭉 봐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친구들하고 파티하기에 좋은 영화들이죠. 그러니까 하룻밤 새면서 쭉 본다. 월드컵을 보듯이 오스카 시상식을 보면서 파티를 하듯이 그것도 괜찮고, 특히 해리포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거를 안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워낙 방대한 세계고 스타워즈도 그렇지만 인물들 사이의 관계도가 복잡하고 뭐 앞에서 아주 뒤쪽에 복선을 깔아놓은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즐기려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게 좋죠. 책까지 보셨으면 금상첨화고. 그 여자가 엠마 왓슨인가요? 헤르미온느가 엠마 왓슨. 그 여자분이 아주 예쁘게 잘 커서. 그건 어떻게 또 체크하고 계셨네. 영화는 안 그런 건 체크합니다. 그리고 남자 배우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는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배 아파.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그 시리즈의 주인공이었으니. 그리고는 또 뭐 성인이 돼서 뭐 무슨 누드로 나오는 연극에 출연해서 뭐
화제를 에쿠스에 출연을 했었고 연극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여자는 아주 이쁘게 컸고 그리고 뭐 요즘 아주 핫한 여성에 꼽히는 그런. 그러고 보니까 해리포터 닮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제가요? 예, 왜냐하면 좀 안경 쓴 남자 연예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표인봉 선배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100m 휴그랜트 전성기 때는 머리를 이렇게 꼬고 있을 때 곱슬머리였을 때요. 100m 100m 전방에 가까워질수록 표인봉 선배로. 해리포터 얘기는 별로 안 들은 것 같아요. 네. 해리포터는 사실, 영화사에 남을 훌륭한 영화라고는 결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그 문학작품을 갖고 이미 성공한 후에 시작을 한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작에는 아주 거대하고 무서운 팬덤이 있죠. 조금이라도 원작하고 다르면 이제 벌떼같이 달려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글로 표현된 작품이 영화화 됐을 때 이렇게 호평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상상을 하면서 그 책을 읽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주 바늘구멍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을 영화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디테일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을 뿐더러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죠. 영화적으로 상상을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단편 소설이 성공적인 예가 훨씬 많고요. 전 요즘 제가 수준이 훅 떨어진다는 느끼는 게 케이블에서 사조영웅전을 40분짜리 50부작을 지금 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신필 김용의 영웅문을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재밌어갖고. 근데 그게 글쎄요 작품성을 논하기에는 정말 어이없는 CG와 바다래 그게 중국인들 바다라니까 바다라고 해야죠. 어떡해요. 물론 적벽대전 같은 그런 작품도 있지만 정말 너무 웃겨. 뱀이 CG로 막 가는데 정말 발가락이 없어져요 그냥. 근데도 재밌어. 그 소설을 생각하면 그렇죠. 어쨌건 우리 언제 호그와트 교문에 들어설 수 있을지. 지금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지금 딱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계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제가 그 1, 2편을 감독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콜럼버스 감독이 이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담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영화가 좀 둔해지게 되죠. 영화적으로 둔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야기가 이제 학년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론 뒤쪽으로 가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데 1, 2, 3, 4편 이 정도는 이제 개학을 할 때 얘기가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방학을 할 때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같은 구조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가 긴 대서사시기 때문에 뒤에 그러니까 그 편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뒤편에 나올 얘기 복선도 깔아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시나리오상으로는 제약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화적으로 아주 상상력을 많이 펼칠 수 있고 유연한 영화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이 영화의 매력이 있다면 그리고 좀 마법적인 요소가 실제로 있었다면 저는 배우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배우들이 영화 안에서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8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관객들이 지켜봤는데 사실 그들이 어떻게 잘할지는 우리도 몰랐던 거고 2편을 찍고 나서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바꾼다 애들을. 그러니까 배우를 바꾼다. 배우로. 왜냐하면 영화는 1년에 한 편을 찍기가 어려운데 이야기 구조는 매 학년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배우들이 잘하는 속도를 영화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갭이 커지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해리포터, 다른 허마이오니를 상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누벨바그의 프랑스와 트리포랑 감독이 이런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배우를 소년 때부터 400번의 구타에 나오는 소년이 잘하는 나이 들어 중년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배우로 영화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좀 기적 같은 어떤 다른 예술이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리포터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성취를 한 것이고 또 반대로는 이 영화를 본 관객들 입장에서는 가족의 추억하고 같이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몇 학년 때 몇 학년 때 1편을 봤었고 3학년 때 둘째가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한 10년 됐죠, 영화는. 이제 10년에 걸친 추억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토이스토리만 해도 또 그런 게 있는데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런
해리포터만의 어떤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레드헤드 예, 론이요? 예. 그 친구는 너무 불쌍하네. 이 지금 주인공 중에서도 이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 레드클리프, 그러니까 해리포터 주연을 한 친구가 이제 10년은 사실 내 인생에서 10년을 해리포터로 산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었다. 좀 힘든 일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론 생각을 했어요. 야, 당신이 그러면 해리포터 친구로 10년을 산 사람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짐을 벗기가 참 그러니까 연극을 선택한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그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프로도 역할했던 애 있잖아요. 에렌다 있었죠. 그분 있죠. 엘리아 우드. 그 사람이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이요. 짐 캐리 나왔던 영화에 그 남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프로도로만 보이는 거거든요. 맞다. 그때 박정현 씨가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같이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약간 그 중간에서 약간 못된 역할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프로도 no 하지 말라고 프로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만약에 지금 그 리드클리프인가요? 누군가요? 레드클리프가 다른 영화에 완전 다른 역으로 나오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촬영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11살, 12살 때였는데 사실 눈이 좋았어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근데 해리는 안경을 쓰잖아요. 눈이 나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린 친구들이 견학을 하러 그 촬영 현장에 오는데 그 꼬마 친구들이 다니엘이 안경을 벗으면 안경 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뽀로로인 거죠, 거의. 예. 그러네요. 안경 썼네. 저건 공감합니다. 저도 안경 벗으면 안경 쓰라고 그 소리 지르는 거 항상 당해오기 때문에. 콘서트장에서 안경 벗으세요? 땀이 너무 많이 나면 잠깐 벗어서 닦고 빨리 씁니다. 안경이 막 물에 젖어서 앞이 안 보여도 얼굴에 안경을 문신해요. 네, 지금 무리수를 두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당황스러운데요? 네. 저희 이렇게 당황스러운 김에 노래 한 곡. 2부에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 문신을 하면 진짜 웃기긴 하겠네요. 네, 한번 매직으로라도 해봐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면 내시경 하셨댔죠? 아직 마취가 덜 깨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침엔 내시경, 밤에는 성시경. 오! 대박 났는데요? 죄송해요. 이건 이동진 선배나 구사할 만한 유머인데 제가 비교된 거. 이러고 웃어줘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그 웃음소리도 괜찮네요. 자, 일단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2부 함께 합니다. 음악도시.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 해리포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그 3명 중에 해리포터도 아니고 왜 헤르미온인가요? 허마이온인가요? 허마이오니를 고른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원작자인 조앤 케이 롤링이 물론 모든 캐릭터에 그녀의 일부분이 들어있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많이 허마이오니한테 투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짝 돌아보니까 지난번까지 제가 남자 캐릭터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비를 살짝 맞춰볼까 하는 그런 얄팍한 속셈도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성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헤르미온느가 소녀인데요. 성인 남자하고 소녀네요. 근데 사실 시리즈가 뒤로 가면서 이제 성년을 맞이하죠. 사실 4편의 불의 잔에 보면은 그 무도회가 나오는데요. 크리스마스 무도회.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춤을 신청할 파트너도 찾고 그런데 그때 이제 비로소 헤르미온이도 여자였지라고 론이 깨닫게 되죠. 저는 해리포터도 안 보고 뭐 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반지의 제왕을 보셨지만 해리포터는 뭐 집에 조카나 뭐 아이들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처럼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면서 본 사람은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렇군요. 전 반지의 제왕도 띄엄띄엄 봐서요. 스미골 잠깐 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미온느가 어떤 학생인 건가요? 그래서 예, 뭐 아시다시피 뭐 호그와트 최고의 모범생이고 뭐 저요조요 하는 학생이죠. 네. 얼마나 열심히냐면 보통 마법을 학생들이 꾀병 마법 같은 걸 쓰거든요. 수업 빠지려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볼거리가 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쓰는데 헤르미온느는 시간을 이렇게 중복시켜서 여러 개 동시에 있는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마법 뭐 이런 거를 쓰는 아이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뭔가 인생에서 곤경에 처하면 도서관부터 달려가는 그런 인간형이죠. 책에 모든 답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예. 네. 그러다가 그러던 그녀가 규칙도 잘 지키고 그러던 그녀가 론하고 해리하고 어울리면서 점점 변화를 하게 되는데 뭔가 지식과 똑똑함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는 교칙을 어기는데 자기가 제일 큰 즐거움을 느끼고 뭐 이런 아이로 점점 변화를 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교훈이고 금묵자흑 근적자죠. 근데 반대로 론하고 해리도 헤르미온느한테서 얻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삼총사가 계속 모험을 거듭해 나가잖아요. 시리즈를 통틀어서.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건 항상 헤르미온느예요. 그리고 전략가죠. 이 팀의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리가 이제 비범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물론 친구로서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론이지만 제가 볼 때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건 헤르미온느예요. 론하고는 별 그렇게 대화다운 대화는 없어요. 뭐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헤르미온느의 남자친구가 되는 건 론이잖아요. 그렇군요. 그거 모르셨죠? 복 터진 론. 심지어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책벌레니 뭐 이렇게 정말 좀 답답한 스타일은 론처럼 생긴 여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엠마는 이쁘잖아요. 잘하면서 점점 더 예뻐졌죠. 예, 아이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움받는 캐릭터이기 쉽잖아요. 왜 꼬마 니콜라에도 보면 안양이라는 그렇죠, 아이가 제일 미움받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재수없어 하기도 해요. 론도 그렇고. 쟤 정말 얄밉지 않니? 정말 재수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헤르미온느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 울고 감수성도 풍부한 친구예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3편에서는 그 못된 친구 기억나세요? 말포이, 드레이코 말포이, 은발의 그 친구를. 은발이었나요? 금발이었나요? 그런 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백금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색인데요. 이제 마법이 아니라 다른 남자애들도 안 그러는데 주먹으로 때려 눕힌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의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아이들이 먼저 자라잖아요. 근데 이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판타지물이기도 하지만 성장 영화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성장하는 게 헤르미온느죠. 그래서 두 남자애들은 아직도 애 같은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숙한데 헤르미온느만 혼자 불쑥 커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또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못된 역할 전문으로 하는 그 교수 나오잖아요. 스네이프 교수요. 그 사람은 결국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어느 캐릭터를 소개를 할까 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캐릭터는 스네이프였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물어보신데 답을 못하는 이유랑 같은데 이게 스네이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스포일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책을 보신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아니겠지만 영화가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좀 주저가 됐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스네이프는 사실은 그 마법의 약 과목을 가리키는 교수이고 슬리더린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죠. 근데 굉장히 해리하고 천적 관계라고 해야 되나? 해리를 제일 못 살게 구는 교수님이기도 한데, 상당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보면은, 왜냐면, 대의에 있어서는 덤블도어 교수의 뜻을 따르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해리를 제일 괴롭히고 해리가 제일 미워하는 대상은 스네이프 교수잖아요. 근데, 점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스네이프가 해리의 아버지랑 동창이었는데 해리의 아버지는 해리처럼 장난꾸러기인 데다가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었고 스네이프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머리에 기름도 많고 약간 얼굴이 음험해 보이고 그래서 따돌림 받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시달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모멸감 같은 것을 해리를 보면 그게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못되게 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네이프 캐릭터가 해리포터 시리즈의 인간관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만들어줬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취향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호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하고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어릴 땐 잘 모르지만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그런 걸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랑을 좋아하고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 파랑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적어도 너와 나는 다른 걸 좋아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그렇다고 해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데서는 둘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두 사람은 빨강만이 옳다. 파랑은 없어져야 된다. 말살해버려야 된다라고 믿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항할 때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파랑인 만큼 나도 빨강인 거니까. 그렇죠. 그럴 권리를 네가 파랑인 걸 인정해야 내가 빨강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공동체가 서 있는 토대에 대해서 생각이 같냐는 문제랑 취향이 다른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이걸 다 이렇게 알까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가? 쟤네들이 미워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스네이프 선생님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알게 되겠죠. 선생님이 싫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료가 친구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면 되지 반드시 막 죽고 못 살고 인간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싫은 사람하고는 일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주제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해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싫을 그렇죠. 때. 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일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주 대단한 능력과 사치입니다. 예, 그건 정말 사치죠. 그러니까 안 해. 돈 안 벌고 말지. 뭐 이거는 되게 그럴 수 있는 능력 아닌가요? 집안에 아니 다른 자기 어떤 재주가 있던가. 얼스 윈드 앤 파이어 모리스 화이트랑 나머지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안 좋았대요 옛날에. 근데 전국 투어할 때 딱 모여서 쫙 돈 벌고 빠이빠이. 얘기도 안 한대요 공연할 때 말고는. 근데 벌리는 금액을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모든 분야를 화해로 이끌 수 있는 금액이었군요. 그렇죠. 이걸 포기하기에는 아니야. 우린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같이 한번 뭉칠 수는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직접 촬영장에 언제 가셨다 오신 거예요? 2편을 촬영할 때 갔었어요. 그럼 언젠가요? 꽤 됐죠? 2002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왔나요? 그게 이제 전 세계는 아니었고 남미하고 아시아 정킷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니버스 한 대 정도로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희가 그런 현장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쉽게 생각하는 건 너팅힐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왔을 때 기자들이 밖에 대기하다가 잠깐씩 시간을 받아서 인터뷰하는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호텔을 잡아서 할 땐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예. 이 해리포터 경우에는 천막에서 해리포터답게 리브스텐 스튜디오라고 경납고를 개조한 굉장히 큰 스튜디오가 있어요. 네. 007도 찍고 스타워즈도 찍고 그런 곳인데 거기가 그땐 해리포터 월드가 돼 있었고 거기 천막을 친 안에서 저희는 기다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호그와트 교복을 입고 한 명씩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헤르미온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때 두 남자 배우들은 애기였는데 그렇죠. 12이니까. 이 친구는 딱 오는데 아주 요염한 숙녀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그 다니엘 경우에는 옆에서 앉았을 때 그 뽀얗던 솜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하얗게 솜털이 덮여 있었어요. 근데 헤르미온느 경우는 딱 이렇게 또각또각 다가오더니 다리를 딱 꼬고 앉고 빨대고 좀 팩주스를 딱 내려놓더니 자, 뭐가 궁금하죠? 약간 이런 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칵테일이 돼 있겠네요. 그렇겠죠. 칵테일 드레스도 입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아니, 그 주스가.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도 굉장히 당당한 숙녀였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배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국 아역 배우들이 할리우드 아역 배우들하고 큰 차이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질 않아요. 섣불리. 부모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타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두고 보자. 이것도 경험을 해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보자. 이런 태도였어요. 세 친구가 다. 예. 부럽네요. 그렇군요. 그럼 통역은 같이 간 건가요? 아니면 직접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나라 기자들이 가기 때문에 통역은 없죠. 그냥 영어로 다 해야 되겠죠. 기자님 영어로 이렇게 다. 성시경 씨가 영어를 잘하신다고. 아니. 이렇게 다 그럼 정리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딱 앉아있고, 센터에 딱 앉으면, 저기요, 그럼 그쪽 질문하세요. 그럼 코리아, 저 누굽니다. 예. 이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정기신 경우는 단독 인터뷰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도 있고. 질문 몇 개 하셨나요, 그러면? 특히 그 해리포터 인터뷰 때 몇 개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 대강 이런 식이에요. 한 사람당 20분 내지 25분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럼 블록버스터 경우에. 근데 기자가 10명?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질문은 많아야 각자 3개 정도. 남의 질문도 다 이제 그렇죠. 공유를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럼 뭘 질문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그때 해리포터한테는 그때 그 친구가 빌바오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빌바오 그 여행의 경험이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도 물어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11살짜리 꼬마인데 로얄 테넌바움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쉽지 않은 영화인데 예. 그래서 약간 그랬었고 좋아하는 축구팀 얘기도 했었고요.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응원하는 건 너무 안 쿨해서 풀햄을 응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아주 유익한데요. 그래요?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죠. 자,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기자님이시군요. 좀 몰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반장 출신의 해외 스타들을 직접 가서 만나고 오는 영어를 팍. 저 게스트의 이미지를 도와주시기는커녕 도와드리는 거죠. 추천곡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에 들어볼 곡은요. 이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 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정치마의 뒷모습이 참 예쁘네요. 듣겠습니다. 그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떠나가는 시리즈의 뒷모습을 전송하면서. 진짜 억지스럽네요, 말하고. 지금 약간 영희는 예쁘고 철수는 간다. 이런 거의 느낌이었어요. 문법 시간 때 잘못된 문장으로 예로 나오는 문장이죠. 영희는 예쁘고 철수는 간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가 끝나니까 우리가 뒤에서 손을 흔든다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상상해 주십사 하는 작은 바람이. 한 편 남은 건가요? 예, 지금 마지막 편, 그러니까 7편이 2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하나의 한 편이었는데. 상술일세. 저도 약간 3시간으로 한 편을 끝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한 7-2편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자, 검정치마 뒷모습이 참 예쁘네요. 듣겠습니다. 자, 검정치마의 뒷모습이 참 예쁘네요. 들었고요. 자, 정리해 주시죠, 기자님. 예. 단순하게. 아까 처음에. 제가 따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헤르미온느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저자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게 헤르미온느의 혈통이 여기서 좀 중요한데 머글본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마법사가 아닌 집안에서 태어난 아가씨예요. 헤르미온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슬픔도 생기고 복잡한 입장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슬픔은 언젠가는 머글인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법사 세계로 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제 후반부의 한 장면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헤르미온느가 부모님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딸이 있었다는 걸 잊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픈 장면 중에 하나였고, 그 말씀드린 혈통 문제는 이 볼드모트가 대변하는 어둠의 세력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일단 파시즘이거든요. 인종차별주의. 말살해야 된다. 이렇게 머글의 피가 섞인 마법사들은.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밖에도 헤르미온느는 말하자면 운동권 여학생인데, 그러니까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노예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요정이라고 하는 크리처들이 있는데 그 요정들의 복지 향상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집요정들은 주인이 옷가지를 주면은 주인의 손에서 옷가지를 받으면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럽을 조직해서 양말 떠주기 운동 같은 걸 해요. 열심히 양말 뜨고 귀엽네요. 있는 거죠. 예, 귀엽죠. 그래서 이런 좀 작가의 생각들 같은 걸 많이 구현을 하고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어떤 그 반지의 제왕과 비교해서 해리포터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더 올바른 판타지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건 이제 예술적으로 어느 쪽이 더 훌륭하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이제 어떤 이 시리즈가, 어떤 기리고 있는 다양성의 원칙 같은 거, 사회가 건강하려면 다양해야 한다, 그런 원칙 같은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아이들한테 또 굉장히 교훈적인 캐릭터인데, 네. 이제 문제는 재능이나 어떤 착한 타고난 성격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같은 거를 어느 쪽으로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한 친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정과 용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뻔하게 들리지만 여기서 용기라는 건 어떤 불의나 어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갈 때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용기인 거고, 네. 우정이라는 거는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나아가서 다른 생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한 거죠. 야, 그냥 어린이들이 즐길 오락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또 아이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네.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는 거고. 자, 하여튼 좋은 소개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됐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와주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